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왕조의 몰락과 새로운 시대의 서막, 그 격동의 순간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오늘은 탐욕과 부패로 물든 고려 말 한 장수의 고뇌와 백성의 절규가 교차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때는 고려의 마지막이었어요. 수도 개경은 썩어 문드러진 현실을 숨기고 있었죠. 탐욕스러운 권문세족들은 백성들의 피땀을 쥐어짜 배를 불렸고,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의 절규는 무능한 왕에게 닿지 않는 듯했어요. 저는 북방의 도통사로서 이 모든 참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백성들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어요. 김덕희 씨처럼 농토를 잃고 남편까지 잃은 수많은 백성이 가혹한 착취와 절망 속에 살았어요. 희망은 사치였죠. 게다가 바다에서는 왜구들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어요. 해안가는 불길에 휩싸였고, 무고한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거나 칼날에 쓰러졌어요. 저의 군사들은 밤낮 없이 국경을 지켰지만 내부의 부패는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독처럼 나라를 좀먹고 있었어요.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조차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뇌했어요. 수십 년간 고려에 충성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확신이 강해졌어요. 이 썩어가는 왕조에 계속 충성하는 것이 과연 백성을 위하는 길인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인지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어요. 고려의 붕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불에 탄 마을 한가운데에서 허망하게 주저앉아 있는 김덕희 씨를 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절망이 가득했죠. 그 순간 제 심장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아 올랐어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나라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 나라는 더 이상 백성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제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는 단순한 탄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수십 년간 쌓여온 회의와 분노,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결단이 시작될 거라는 예고와도 같았어요. 저는 이제 이 시대의 끝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그 선택은 저와 백성들의 운명을 바꿀 중대한 것이 될 것임을 직감했어요. 밤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다가올 폭풍을 예고했어요. 저의 깊은 고뇌는 현실의 파도 앞에서 더욱 거세게 출렁였어요. 개경에서는 최영 장군과 우왕이 무모한 요동 정벌을 결정했거든요. 강직한 최영 장군의 뜻은 굳건했지만 우왕은 권문세족에 휘둘려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어요. 이 무모한 전쟁이 백성에게 큰 희생을 강요할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사불가론을 들어 요동 정벌을 반대했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부당함, 여름철 농사 황폐와 장마철 전염병 창궐, 서북방 병력 이동 시 외구의 남방 침략 가능성을 강력히 간언했어요. 하지만 저의 간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최영 장군의 눈에는 오직 고려의 자존심과 국벌의 명분만이 가득해 보였죠. 우왕은 불안한 눈빛으로 어전에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요동 정벌을 위한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 위화도로 향하라는 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발걸음은 모래밭에 박힌 듯 떨어지지 않았어요. 출정길은 지옥 같았어요. 장마철 폭우로 압록강은 범람에 건널 수 없었죠. 병사들은 진흙탕에 허덕였고 전염병으로 쓰러졌어요. 굶주림과 피로에 지친 그들의 눈빛에는 고향에 대한 간절함만이 가득했어요. 저 또한 그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죠. 위화도에 도착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는 비를 맞으며 넘실대는 강물을 바라보았어요. 대의도 명분도 없는 이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지 심각한 고뇌에 빠졌어요. 충성심이라는 굴레가 저를 옥죄었지만 백성의 고통과 병사들의 절규는 저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텐트 밖 비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어요. 병사들의 앓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저는 그 소리 속에서 붓을 들었어요. 수십 년간 제 삶을 지배했던 충성심과 나라를 위한다는 대의가 충돌하는 순간이었죠. 이제는 선택해야만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했어요. 제 손에 들린 붓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 제 입에서 나지막이 읊조린 그 한마디는 단순한 중얼거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개인의 삶을 넘어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대한 결단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어요. 위화도 이곳은 이제 고려의 운명이 결정될 장소가 될 것이었어요. 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비바람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중대한 결정을 내렸고 이 혼란 속에서 어떤 길이 펼쳐질지 궁금했어요. 압록강의 거친 물살은 저의 결의만큼이나 차갑게 느껴졌어요. 위화도에 주둔하며 마지막까지 고뇌했지만 이미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준비를 마쳤어요. 백성들의 굶주린 눈빛과 망국의 위기 앞에서 저는 더 이상 고려의 충신으로만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밤늦도록 장수들과 회의를 거듭했어요. 이 결정이 가져올 파장은 저의 모든 것을 뒤바꿀 거라는 걸 알았기에 한치의 망설임도 용납할 수 없었죠. 장수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새로운 시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교차하는 것을 보았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군을 명했어요. 어둠 속에서 군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요동으로 향하던 발걸음은 이제 개경을 향해 되돌려졌죠. 빗줄기가 굵어져 천지를 뒤덮었고 그 빛 속에서 저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말에 올랐어요. 말발굽 소리는 거친 빗소리에 무척 희미하게 들렸지만 저의 심장에는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어요. 회군 소식은 삽시간에 개경에 전해졌어요. 고려 조정은 발칵 뒤집혔죠. 최영 장군은 저의 행동을 역모로 규정하며 격분했어요. 그의 충직함은 저의 결단과 정면으로 부딪혔고 오랜 전후였던 우리 사이에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대결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어요. 저는 더 이상 고려의 충신이 아니었어요. 아니, 충신을 자처하는 것이 더 큰 죄악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썩어가는 체제를 붙잡고 있는 것보다 완전히 새롭게 판을 짜는 것이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어요. 저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나라를 향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성계, 내 이놈, 결국 역심을 품었느냐? 최영 장군의 노성이 개경 하늘에 울려 퍼지는 듯했어요. 그는 저를 막기 위해 친위대를 포함한 모든 가용 병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와 최영 장군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격돌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개경 도성문 앞, 저의 군대와 최영 장군의 친위대는 피할 수 없는 대치 상황에 놓였어요. 빗발치는 화살과 창칼이 오가는 격렬한 전투가 시작되었죠.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동족 간의 싸움은 너무나도 비극적이었지만 저는 망설일 수 없었어요. 이 전쟁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직접 전장을 지휘했어요. 저의 군대는 지치고 굶주린 고려 백성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었고 무능한 권문세족들에게 염증을 느끼던 고려군 내부의 불만 세력들도 속속 저에게 합류했어요. 최영 장군의 병사들조차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오랜 시간 혈전을 벌였지만 결국 승리는 저의 것이었어요. 최영 장군은 압도적인 전력 차이와 병사들의 동요를 막지 못하고 패배했어요. 그는 저의 눈앞에서 체포되었고 그의 굳건했던 충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어요. 저의 가슴 속에는 승리의 환희와 함께 스승과도 같았던 최영 장군을 향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최영 장군의 패배와 함께 우왕은 폐위되었어요. 허수아비 같던 그의 통치는 막을 내렸고 고려는 이제 사실상 저의 손아귀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었죠. 그러나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가진 세력들이 남아 있었고 그들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제처럼 느껴졌어요. 개경의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한 인물이 저의 앞에 나타났어요. 바로 정도전이었죠. 그는 개혁을 꿈꾸는 지식인이자 탁월한 책사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국가 건설의 비전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단순히 고려를 뒤엎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자고 제안했어요. 장군님, 새로운 나라를 세워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듭시다. 정도전의 말은 저의 심장을 다시 한번 흔들었어요.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닌 백성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꿈꾸게 하는 그의 제안에 저는 깊은 고뇌에 빠졌어요.
과연 제가 그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의 앞에는 아직 예측할 수 없는 길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정도전의 말은 저의 심장을 다시 한번 흔들었어요.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닌 백성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꿈꾸게 하는 그의 제안에 저는 깊은 고뇌에 빠졌어요. 과연 제가 그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의 앞에는 아직 예측할 수 없는 길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개경을 장악한 저는 곧바로 정도전과 신진사대부들과 함께 고려의 낡고 병든 제도들을 개혁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사병혁파를 단행하여 권문세족들의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켰고, 이어서 토지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며 백성들의 삶을 옥죄던 수탈의 고리를 끊으려 노력했어요. 수십 년간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있던 귀족들은 저의 개혁에 맹렬히 반대했어요. 그들은 저를 역적으로 몰아붙이며 저의 모든 행보에 걸림돌을 놓았어요. 매일 밤 피 튀기는 정쟁과 비난 속에서 저는 과연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했어요. 백성들의 작은 희망을 보았지만 그만큼 저의 어깨는 무거워졌어요.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는 저에게 정도전이 찾아왔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어요. 그는 새로운 나라의 청사진을 이야기하며 저의 불안을 다독였지만 저의 마음속엔 여전히 해묵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최영 장군, 그분의 죽음 소식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으로 다가왔어요. 충직했던 고려의 마지막 기둥이 저의 손에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은 저의 심장을 찢는 듯한 고통이었어요. 이제 고려와의 모든 인연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분의 피가 저의 손에 묻은 이상 저는 더 이상 고려의 충신으로 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온전히 백성을 위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하지만 과연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죄책감과 사명감 사이에서 저는 깊은 혼돈에 빠져들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저는 저의 선택이 백성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유일한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어요. 저의 고뇌는 깊어졌고 밤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끝없는 번민의 밤을 지나 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어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저의 맹세, 그리고 정도전이 제시한 새로운 세상의 비전이 저를 이끌었어요. 이 낡고 병든 고려를 끝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사대부들은 저의 결심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저와 같은 열망과 희망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함께 역사의 물줄기를 돌릴 준비를 했고, 저는 그들의 강한 의지에서 큰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길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어요.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을 폐위하는 일은 예정된 수순이었어요. 무능하고 나약했던 우왕과 공양왕의 시대는 이미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역사의 흐름은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고, 저는 그 흐름의 가장 앞에 서 있었어요. 1392년 여름, 개경의 수창궁에서 저는 마침내 새로운 왕조 조선의 태조로 즉위했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환호하며 저의 이름을 연호했고,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오랜 갈망과 희망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의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벅차올랐어요. 옥좌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저는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보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자리가 결코 영광만이 아닌 피와 눈물로 얼룩질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겨우 첫걸음을 떼었을 뿐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것을요. 새로운 나라, 조선의 건국은 백성들에게 잠시나마 평화와 희망을 선물했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과연 제가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이 진정으로 모두를 위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저의 칼이 향하는 곳에 정의가 있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웠지만 저의 고뇌는 끝나지 않았어요. 낡은 고려의 흔적이 깊게 배어있는 개경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공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정도전과 함께 새로운 수도를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한반도 전역을 누비며 지리적 이점과 풍수지리적 일지를 찾기 위해 애썼어요. 험준한 산맥을 넘고 깊은 강을 건너며 밤낮 없이 고민했어요. 어느 날 지금의 한양 땅에 다다랐을 때 저의 눈은 휘둥그레졌어요. 북악산을 주산으로 좌청룡 낙산과 우백호 임왕산, 그리고 남쪽으로는 한강이 흐르는 형세는 실로 압도적이었어요. 정도전의 눈빛 역시 저와 같은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곳은 마치 하늘이 조선을 위해 예비해둔 땅처럼 보였어요. 군사적으로도 외적의 침입을 막기에 용이하고 사방으로 길이 트여 백성들의 왕래와 물자 수송에도 유리한 천혜의 요충지였어요. 저는 이곳이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도읍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곧바로 한양으로 천도를 결정했어요. 전국 8도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새로운 도읍을 건설하기 위해 동원되기 시작했어요. 산을 깎아 길을 내고 거대한 돌을 옮겨 성곽을 쌓는 일은 고되고 힘든 과정이었어요. 백성들의 얼굴에는 고통과 함께 미지의 희망이 교차했어요. 밤낮으로 들려오는 망치 소리와 노랫소리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염원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때로는 지친 백성들의 한숨 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고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이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반드시 백성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새로운 수도 한양의 건설은 단지 물리적인 건축을 넘어선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낡은 시대를 허물고 새로운 가치를 세우는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저는 새로운 도읍이 과연 백성들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을지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또다시 밤을 새워야 했어요. 마침내 한양의 새로운 궁궐인 경복궁이 웅장한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종묘와 사직단, 그리고 수많은 관아들이 차례로 들어서며 도시의 면모를 갖춰갔어요. 저의 손으로 직접 설계에 참여한 이 도읍은 이제 조선의 심장이 되었어요. 완성된 경복궁의 근정전에 홀로 서서 저는 드넓은 마당과 저 멀리 보이는 산들을 바라보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스칠 때마다 지난 세월의 파란만장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피로 물들었던 위화도 회군, 그리고 최영 장군의 굳건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정도전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논했던 왕도 정치의 꿈, 백성들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저의 맹세, 그 모든 순간들이 이 한양 땅에 녹아들어 있었어요. 저는 제 손으로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 변방에서 칼을 잡고 왜구와 여진족을 물리치던 제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일까요? 한 개인의 야망을 넘어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깊은 고뇌가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저의 바람을 되새겼어요. 이성계의 나라가 아닌 백성들이 주인 되는 나라, 부디 이 조선이 50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번성하여 모든 백성이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했어요. 그 염원이 하늘에 닿기를 바랐어요. 저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이 새로운 도읍, 한양에서 펼쳐질 조선의 역사는 이제 저의 손을 떠나 후세에 의해 쓰여질 것이에요. 저는 다만 제가 뿌린 씨앗이 튼튼한 나무로 자라나 백성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한양은 그렇게 찬란한 조선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땅이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한양이라는 새로운 도읍에서 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꿈꾸었던 태조 이성계의 깊은 고뇌와 희망을 담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나라를 꿈꾸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